바람결에 실려보낸 풋풋한 이야기. 법정. 어제는 가을비가 촉촉히 내리더니 오늘은 맑게 개었다. 지난번 폭풍 후에 얼룩진 창호지를 뜯어내고 새로 창을 발랐다. 가을날 새로 창을 바른 뒤 빈방에 홀로 앉아 창호지에 비치는 맑고 포근한 햇살을 보고 있으면 내 마음은 아주 넉넉하다. 말끔히 빚어들을 해놓은 마당을 대할 때처럼 마음이 아주 개운하고 아늑하다. 이른 맑고 투명한 삶의 여백으로 인해 나는 새삼스레 행복해지려고 한다. 행복의 조건이란 이렇듯 사소한 데에 있다. 새로 바른 창을 통해서도 사람은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은 개인의 의지는 아랑곳 없이 늘 어수선하고 삭막하다. 개헌 전국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가 어디로 흘러갈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을 안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사계절 전천후에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세상은 온통 운동 경기의 열기로 인해 너무 시끄럽고 떨떠있다. 스포츠의 근본 정신은 뒤로 한 채 국수주의적인 경향마저 풍기고 있는 요즘의 현실을 볼 때 두렵고 걱정스럽다. 물소리 바람소리는 내 상거에서 항시대하는 자연의 소리이며 또한 우리 시대 사상의 소리이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홀로 지낼 때가 많으면서도 의식의 흐름은 늘 세상과 이어져 있다. 사람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살든 간에 원천적으로 사회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인간의 기본적인 구조는 세상에 있으며 세상에 있음은 함께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세상을 떠난 개인의 삶은 그 의미가 없다. 여기에 모은 글들은 요 몇 해 사이에 신문과 잡지에 실렸던 것들이다. 숲속의 이야기는 신변에서 일어난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를 그때그때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들이다. 내가 몸담고 살아가는 환경이 산중이라 숲속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바람결에 실려보낸 풋풋한 이야기들이다. 그 중에는 신문에 실으려고 썼다가 신문사 쪽에 어려운 사정 때문에 싣지 못한 것들이 몇 편 있다. 잡지에는 실을 수 있어도 신문에는 실을 수 없는 이 땅의 야릇한 언론 풍토.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불교와 관련된 내용으로 불교 신지를 의식하고 쓰면서도 종교의 본질과 삶의 질을 다룬 내용들이다. 그중 공동생활의 질서는 기구하던 신문 발행인의 뜻에 거슬린다고 해서 다 찍어놓은 신문을 폐기하고 다시 찍는 소동까지 있었다. 글을 쓰면서 이런 대접을 받아보기도 처음이다. 이 일로 해서 나는 1년 남짓 거기에 글을 쓰지 않았다.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이 기회에 밝힌다. 물소리 바람소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향해 하고 싶은 말을 그때그때 조심스럽게 쏟아놓는 것들이다. 산성에 대해 사회적인 발언인 셈이다. 어떤 글은 부분적으로 깎이고 어떤 글은 아예 싣지 못했는데 이번에 책으로 엮으면서 복원해 놓았다. 우리 언론의 후진성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 교정을 보면서 문득 떠오르는 것은 나도 형편없는 잔소리꾼이로구나 하는 생각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시끄러운 세상에 산골에 중까지 나서서 시끄럽게 떠드는 것 같다는 자책이 따른다. 잡문들을 한데 모아 책으로 엮으려니 명구스러운 생각이 없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람 끝이 찾았다. 얼마 전에 옮겨 심은 석류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간다. 여름 동안 뜯어놓은 부엌의 창문도 풀이 남은 김에 마저 발라야겠다. 부엌 안이 훨씬 아늑해질 것이다. 세상은 정신을 차릴 수 없이 너무 빨리 변화가고 있다. 인터넷 벤처기업, 코스닥, 전자상거래, 디지털 등 일찍이 듣지 못하던 생소한 용어들이 언론 매체를 타고 소나기처럼 쏟아진다.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물을 것도 없이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디론지 소리를 보내고 또 받는다. 이것이 이른바
정보 사이의 실상이다. 20세기에 태어나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재 지구인들이 당면한 새로운 풍속도 앞에서 그들은 스스로 물어야 한다. 그래, 우리는 지금 전에 없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행복한가? 쉬엄쉬엄 놀면서 구름도 바라보고 바람도 쏘이고 흙냄새를 맡으면서 일하던 그 시절보다 지금이 행복한가? 비정한 속도의 경쟁 속에서 사람들은 안정을 잃고 초조하게 살아간다. 사람이 주체할 수 없도록 넘치는 정보는 사람에게 해롭다. 과식이 우리 인간을 건강을 해치는 경우와 다르지 않다. 생태 위기와 정보 사이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한 문화로서 서구의 젊은이들 사이에 새롭게 관심을 끌고 있는 불교와 노장 사상, 인디언 문화 등 자연 친화적인 세계관은 동양의 전통 사상이다. 또 요즘에 와서 너림의 미덕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것도 정보 사이의 해독제로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다. 이 책이 나온 지 15년 사이에 세상은 이렇듯 크게 변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있는 유일한 집단이 있다. 이 땅의 썩은 정치꾼들이다. 그들은 아직도 옹졸하고 배타적인 지역주의와 철진한 색깔론을 부추기면서 오로지 당리 당략을 위해 선량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이 땅의 생태위기에 못지않게 유해한 독소들이다. 세상이 바뀌어도 구태의연한 정치권의 한심스러운 작태에 대한 소감이다. 너무 많이 만들어내고 너무 많이 소비하고 너무 많이 내다버리고 너무 많이 움직이는 것이 현재의 서구식 문명이다. 생태위기와 정보 사이의 폐해도 이것들과 서로 맞물려 있다. 이와 같은 위기와 폐해를 딛고 일어서려면 조화와 균형을 지는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길밖에 없다. 될 수 있는 한 적게 만들어내고 적게 소비하고 적게 버리고 적게 움직이자는 말이다. 자연의 순리를 따르지 않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 없고 자연 또한 지속될 수 없다. 생태위기 앞에 다같이 생각해 볼 일이다. 2001년 여름 물소리 바람소리 개성판을 내며